크리에이터가 바꾸는 도시, 로컬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보다라는 이름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1990년대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나 미국과 아니면 유럽과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대륙을 간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주로 했었죠. 어디 나라를 간다는 얘기도 사실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뭐 바르셀로나를 간다든지 어머니가 갑자기 가우디 건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해외여행을 갈 때도 어떤 나라를 가고 그 나라의 문화를 보는 시대가 이제 2000년대였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0년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방문하는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태국의 카오산 로드를 가기 시작했고, 뭐 인도의 파하르간지라든지 그 외 다양한 골목을 가고 그 골목의 문화를 경험하는 이런 형태의 여행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행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제일 재밌는 현상은 한 나라를 갔던 나라를 재방문하는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 나라를 한 번 갔을 때, 두 번 갔을 때, 세 번 갔을 때 느끼는 문화, 그리고 그런 컨텐츠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도시 골목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가장 큰 혁신적인 모델이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 2010년대에 한국은 북촌이 막 뜨기 시작할 때였어요. 삼청동 북촌이라는 곳을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지만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광화문 뭐 이런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삼청동 골목을 가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리단길의 시작인 경리단길도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탄생이 됐고, 그 외에 이제 외국인들도 홍대와 이태원 이런 골목에 대한 관심들을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이제 한국의 젊은 배낭여행객들이 미국이 아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뉴욕이 아닌 포틀랜드를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틀랜드에 가서 스타프 커피를 마시고 화훼 서점을 가고 에이스 호텔을 자보는 그러니까 이런 경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치타야 열풍이 있었죠. 일본의 치타야라든지 아코메야 그 외에 다양한 일본의 유니크한 그 공간 컨텐츠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공간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점 하나를 가기 위해서 그 도시를 방문하는 현상들까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최근에 뭐 오늘만 해도 여러 번 나왔죠. 성심당, 이성당, 삼진어묵 여러 번 이런 로컬 브랜드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브랜드들이 100년, 60년 뭐 이렇게 이상 된 브랜드들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회자되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기 시작한 거는 근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하게 됐죠. 그렇게 되고 새로운 문화 복합 공간형 형태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문화를 즐기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사람들의 로컬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 로컬에서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의 미래 콘텐츠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계기로 제가 좀 인트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이런 이상한 마스크를 쓰고 발표를 하게 될 거라고는 한 3개월 전만 해도 상상을 사실 못했던 세상이 왔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요즘 TV를 틀면 라디오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 기사만 찾아봐도 되게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도시 계획을 새로 해야 된다. 뭐 이 앞으로의 공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게 그놈의 언택트에 대한 이야기죠. 앞으로 오프라인은 이제 종말할 거다. 거의 오프라인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언택트 기술에만 집중하고 언택트 기술을 구현하는 서비스나 기술에만 투자를 하는 약간 이런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언택트 기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존의 스마트폰에 의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상당히 변화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가 그 라이프 스타일 변화의 속도를 훨씬 앞당겼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슈퍼마켓 대신에 마켓컬리나 쿠팡을 이용하고 그리고 식당 대신에 이제 배민을 이용하게 되면서 오프라인 공간의 업의 본질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당들도 뭔가 공간의 소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공간으로서의 기점을 좀 마련하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공간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비어져 나가는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 어떤 컨텐츠로 채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안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실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이런 컨텐츠 중심의 공간 비즈니스에 대한 솔루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공간을 채우는 컨텐츠, 결국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본질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온라인에서 대부분들을 소비할 수 있는 시대에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의 본질에 더 가깝게 가는 거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컨텐츠가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내 경험 자체가 유니크한 경험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시 자체가 되게 획일적인 도시에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에 의해서 권력이 해체가 되었고 결국은 공급자들이 그리고 대중 미디어, 매스 미디어가 공급해온 컨텐츠보다는 사람들은 직접 만들어진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직접 소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도시도 결국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아파트 등 다양한 건설 개발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시가 이제는 골목 중심의 컨텐츠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대부분의 유통 비즈니스가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앞으로의 도시는 이제 컨텐츠 도시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시대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효율성을 중시했던 도시가 결국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와 그 컨텐츠를 어떻게 연결하고 공유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쌀을 판매하면 되는 이런 쌀집이 결국은 이런 아쿠메아처럼 쌀을 큐레이션하고 그 쌀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 편집샵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런 경험이 극대화되는 모델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을 유통했던 도소매 책 서점들이 이제는 서점이라는 공간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커뮤니티로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전국의 동네 서점들이 많아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떤 경험을 얻을 수 있고 누가 모이는가가 매우 중요한 콘텐츠가 되겠죠. 이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앞으로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콘텐츠와 공간들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로컬 콘텐츠가 만드는 공간들은 대부분의 공간들이 유통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공간입니다. 무형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간 US가 또 매우 중요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글로벌 기업들도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제품들을 팔지만 무인 상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줄 수 있어요. 최근에 성수동에 시몬스 침대가 이제 한 3평 정도 되는 철물점을 열어서 화제가 됐었죠. 1시간씩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시몬스 침대가 침대를 팔지 않고 자신들의 브랜드 굿즈를 팔면서 브랜드 굿즈를 통한 공간 경험을 극대화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픽업 매장을 훨씬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됐었죠. 스타벅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전국에, 전 세계에 깔려있는 본인들의 멤버십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들의 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에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와 관련된 멤버십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는 실험들을 앞으로 더 많이 진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로수길에 최근에 연 조던 플래그십 스토어인데요. 나이키가 나이키의 신발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닌 조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팬들을 위한 하나의 경험샵이자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을 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혁신에 의해서 도시 서비스가 재정이 되는 시대에서는 컨텐츠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컨텐츠라는 게 사람의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크리에이터에 의해서 만드는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가 사실 훨씬 더 유니크한 컨텐츠가 되려면, 그리고 오프라인 비즈니스로서 뭔가 컨텐츠가 그 소비자들과 인터랙션이 있으려면 지역의 리소스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컨텍스트 안에서 그 크리에이터의 컨텐츠가 만났을 때 훨씬 더 유니크한 새로운 컨텐츠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주에 아주 많은 그 자연적인 리소스들이 있다라고 보고, 또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데 크리에이터들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유니크한 컨텐츠를 만들기 좋죠. 경주라든지 부여 같은 곳은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헤리티지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창조성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유니크한 컨텐츠들이 나오는 거죠. 한국적인 컨텐츠가 이제 글로벌에서도 통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말로 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존의 영화가 그리고 이제 K-팝이 한류 컨텐츠를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한국의 그냥 일상적인 생활 문화 자체가 유니크한 로컬 컨텐츠화돼서 글로벌로 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전정환 센터장님이 어제 저희 로컬 크리에이터 발대식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했죠. 가장 지역스러운 것이 가장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실제 외국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사카시라든지 이런 호미 같은 이런 제품들이 아마존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이런 일들은 사실 한국인으로는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들의 컨텐츠 IP만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충분히 개발하고 서비스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앞으로 로컬 컨텐츠에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반플레이가 2013년도 창업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한 2015년도부터 이런 전국의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회사에 DB를 만들면서 전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정의하지는 못하고 그냥 문화 기획자 그리고 조금 창의적인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좀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대상이냐 아니냐, 마이너한 사람을 발굴해와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뭐 도대체 어디까지가 마이너한 컨텐츠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전체 씬이 문화기획 베이스로 해서 문화예술을 하는데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가까이 가는 사람, 그리고 소상공인인데 좀 더 문화예술적이고 지역의 컨텐츠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소상공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를 저희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하고 이런 서비스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국으로 돌아다녀 봤을 때 1000팀에서 2000팀 정도였고요. 1000팀에서 2000팀 중에서도 50% 이상이 대학생 창업 동아리나 아니 대학생 문화 관련된 동아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창의적 소상공인 영역에서 그리고 장인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셨고 그런 분들이 향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 한 4, 5년 사이에 비약급수적으로 들어서 이번에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만 해도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다는 게 거의 증명이 됐죠. 아는 동네를 통해서 그들을 좀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로컬 크리에이터의 예시로 좀 보여드리면 남해의 이런 아마도 책방이나 트럭스토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홍대 문화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독립 문화의 기획력이나 운영 능력을 지역으로 내려가서 로컬 자원을 활용한 형태의 상당히 재미있는 공간들이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화서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서점 브랜드죠. 그 서점 브랜드가 기존의 브랜드를 리뉴얼하면서 업을 재정하고 속초에 가면 꼭 들려야 되는 하나의 서점으로서 관광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로컬의 생산 기반의 문화 경험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입니다. 강릉에 버드나무 브루어리도 있고요. 그리고 무등산, 광주에 있는 무등산 브루어리처럼 지역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생산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양양의 서피비치처럼 아예 문화 관광형 콘텐츠로서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로컬 창조 산업의 생태계를 조금 나눠보면 로컬 서비스부터 로컬 브랜드 그리고 로컬 기획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기획사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역 매니지먼트 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인이나 뭐 다시 부산, 스테이트 H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심당이나 삼진어묵처럼 오랫동안 왔던 로컬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생태계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로컬 마케팅이 필요로 하는 이런 IT 기업이나 신한카드나 현대카드 같은 이런 CSR 차원에서의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카드사들도 이런 로컬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서 로컬 창조 산업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뭐 제주 창경이나 강원 창경처럼 투자 지원이나 엑셀레이팅을 직접 하는 그런 사례들도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투자 소셜 이펙트 기업들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많이 참여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제 도시 문화를 리드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보고, 저희는 작년에 이제 로컬 전성시대라는 저희의 꿈 같은 책을 내서 이제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좀 알리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아는 동네 매거진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들을 재조명하고 크리에이터들을 알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어반 레이어라는 로컬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이런 로컬 게더링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국의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드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컨텐츠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면서 2016년, 17년 이렇게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컨텐츠 기반의 공간 OS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공간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이런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접점, 그리고 이것들이 단순 유통을 하는 공간이 아닌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경험 자체를 판매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간 OS를 만들었고요. 그 사이에는 다양한 R&D와 리테일 테크,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이런 모델들이 더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유 공간, 그리고 가치가 좀 낮은 공간들을 우리의 OS를 통해서 더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복합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8개의 공간을 저희가 연남 연희동을 중심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공간들을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남 방앗간, 연남장을 시작으로 최근에 이제 기록 상점까지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들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런 공간들이 지역의 좀 가치가 낮은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 안에서 여러 공간들이 취향별로, 라이프스타일별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의 운영 모델들을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실험 중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비즈니스가 아직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 중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수익 모델을 좀 더 고도화해서 다음에는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발표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안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이런 공간들을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워스토어라든지 컨시어스 서비스, 그 외에 큐레이션된 콘텐츠, 교육, 그리고 커뮤니티 모임까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남장 같은 경우도 공연이라든지 이런 컨퍼런스, 클럽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콘텐츠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런 공간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앞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연희대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정원의 컨셉으로 정원이 필요한 크리에이터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반려동식물과 관련된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같이 공간을 운영을 해나갑니다. 기록상점 같은 경우는 글 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다양한 교육적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미래는 저는 어떻게 온라인 기술을 잘 접목시키냐에 큰 핵심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온라인에 있는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쓰느냐가 오프라인 비즈니스 하는 데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별로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지만 저희 말고도 전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유니크한 공간과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컨텐츠 IP와 이커머스 연계, 멤버십 연계 모델로 잘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공간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느냐가 앞으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나가는 데 큰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장표를 좀 보여드리면 뒷단에 뒤에 2부에서 투자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훨씬 더 유익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텐데요. 저희는 사실은 네이버에서 전략적 투자도 초반에 받았었고 그 이후에 VC 투자도 받고 그 외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산업진흥원 투자 받아서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는 회사입니다. 초기에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사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투자 가치가 되게 낮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VC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해서 이쪽 투자 생태계에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한테 필요한 투자 생태계가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와지즈를 통해서도 한번 채권형 오픈도 한번 했었는데요.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자신이 사는 동네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팩트 투자, 특히 천천히 가도 되는 투자, 빠르게 무조건 제이컵을 그리는 투자가 아니라 천천히 가는데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천천히 가도 되는 그런 펀드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투자보다는 대출 상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앞으로 비즈니스 하는데 훨씬 더 좋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도 사실은 보증을 해주는 데가 없을까요? 국가에서 보증금 대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역 기업들의 SI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I 투자보다는 지역 기업의 전략적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에서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부분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투자에 매우 약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약해서 투자, 회계, 법률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기존의 스타트업보다는 더 밀착해서 스타트되어서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